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이제 박근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가 이제 다 끝났는데 참 연휴 기간에 또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까도 이제 뭐 중동 관련해서 이제 좀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증시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출발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는 급등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강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31포인트 오른 2439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1.27%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489개고요. 하락은 229개 정도 지금 이제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4포인트 올라서 82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0.5% 상승에 조금 그치는 좀 모습이고, 상승 종목은 894개, 하락은 430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일단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한 거는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1%, 하이닉스가 오늘 3%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피가 좀 좋은 출발 좀 보였는데 한번 박근영 부장님 한번 또 전체 시장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주말 우리 쉬는 사이에 중국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죠. 네. 장비 발입 가능할 것 같고요. 신기술 관련된 투자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된 네. 상황이 좀 굉장히 좀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 먼저 3%대, 그리고 삼성전자가 1.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1일 정도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2조 원 좀 안 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바닥권을 보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숫자가 좀 안 좋아도 네.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또 충격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어차피 좀 이미 좀 반영은 좀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랜드 가격이나 다른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트렌드 폴스 쪽에서 아침에 또 주말 사이에 또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가져와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IT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 상승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트렌드 폴스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망의 요지는 디램과 낸드의 공급 조절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실수요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리포트를 트렌드 폴스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디램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에 응용 전반에 3에서 8%의 가격 인상을 본다. 그리고 PC DDR4도 가격 인상을 제시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PC DDR4 같은 경우는 레거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PC 시장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부분에서 수요가 형성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PC DDR4도 가격 인상을 한 5%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컴퓨터, 그 다음에 그래픽 관련된 쪽도 한 8%, 그리고 모바일 쪽도 5% 가격 인상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고, 4분기 낸드 같은 경우는 응용 평균이 한 8에서 13% 가격 인상이 제시됐고, 내년 1분기에는 평균 3에서 8%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또다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바닥을 찍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당분간은 4분기에도 감산을 또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내년 정도에는 이제 물량이 증가되면서 가격 효과를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면 전자나 하이닉스 쪽은 이제 미리 주가들이 좀 선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외에도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NH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또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현대 자동차, 기아의 1차 협력사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2%대 좀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용 카메라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두 가지 공급을 할 겁니다. 카메라와 그다음에 후방 모니터용 카메라. 이게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카메라하고 후방 모니터 이쪽이기 때문에 카메라 두 종을 넣는다는 점에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실적 가치성이 좀 높아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기는 사실 좀 더 빠지기가 쉽지 않은 가격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역시 방산주가 제일 좀 뜨겁긴 한데,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상황 괜찮죠, 우리나라도? 네,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조금 저는 이 방산주가 오늘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은 조금 조심하자.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전쟁이란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끝나서 완전히 뭐 악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쟁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물론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분쟁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뭐 이란에 공격이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나리오 1, 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는 휴전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통신이 이제 아침에 속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가자 주변 지역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잡았다. 어느 정도 네네. 이제 그 기세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장기화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짧게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습이 일단락 조금 되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뭐 어느 정도 수긍이 좀 가는 부분인데 자, 연휴 동안 이제 무력 충돌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이란이 배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해지는 산법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한 위험이 하나 있고 유가의 급등에 대한 위험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본다면 첫 번째로는 전면전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둘 다 핵 보유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 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이유에 의한 유가 불안이 장기화된 사례는 사실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경기 침체를 또 우려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에 의해서 오히려 유가가 이 부분 때문에 추후엔 조금 더 지나니까 유가가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수요에 대한 이슈가 더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혼란에 의한 주가 하락은 종종 기회였다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뭐 이렇게 전쟁이 나면 좋을 건 별로 없죠. 그렇죠. 별로 없는데 일반적으로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시장에 또 치명적인 악재를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이미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악재를 보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미국 고용 보고서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뭐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주나 방산주가 주가가 미국 시장에 올랐고 여행이나 항공, 경기 소비재가 부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 뭐 중동 전쟁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험 선호도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평가를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뭐 우려해서 이쪽에 뭐 포지션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자는 뭐 그런 코멘트를 한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까지 지금 국내 코스피 PER이 밸류에이션이 10배를 깨졌습니다. 10배. 그래서 9.9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룸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네. 시장에 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유가 빼고는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은 뒤에 주말 사이에 크게 다른 지표들이 움직인 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뭐 네. 미국 증시도 계속 좀 오르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또 전쟁 리스크가 있으면 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생기니까 네네. 금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오히려 부분은 좀 맞아요. 오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미국에서는 국채금리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지표들이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켜보자는 내용이고 조금 이렇게 너무 이제 뭐 전면전이다, 장기화된다, 그냥 유가가 그래서 급등할 것이다, 네네. 뭐 테러가 더 터지고 또 이란이나 이쪽에서 뭐 또 참전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전쟁이 커지는 쪽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예.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좀 부진하거든요. 사실 네. 지금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편인데 아마 코스닥에 오늘 또 2차전지 섹터 또 네.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오늘 보니까 새벽에 꺼내 미국 증시 보니까 샤오펑이나 니오 같은 네.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중국 전기차 그 기업들이 네. 중동 지역의 매출 비중이 중동, 높아요. 높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중동 지역 이번에 이제 사태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어떤 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가 조금 빠졌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조금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네. 테슬라 하향 조정은 딴 건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3분기에는 본인들이 출하량이 좀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약간의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출하량이나 테슬라의 물량들이 조금 적게 팔렸다. 아마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쪽의 판매량 감소가 결국은 2차전지 소재 쪽에 조금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참 재밌어요.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그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 네. 중에 하나증권 쪽이 가장 네네. 애널리스트가 가장 보수적이었죠. 또 보수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오늘 아침에는 또
그 리포트가 또 커멘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또 봤는데요.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증권에서도 이야기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을 포함한 이런 종목들이 좀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빠진 국면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떠나서라도 지금 네. 이제 좀 워낙 주가들이 좀 빠졌으니까 네네. 이제는 좀 뭐 그런 의견인가요? 좀 저가 매수할 건 하자. 네,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제 네. 뭐 모든 종목들을 좋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팝 뭐 사태 때문에 인건비 상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악재로 작용할 그랬죠. 수 있는데, 근데 뭐 인건비 상승 리스크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지금 션 페인 그 UAW 위원장이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 파업 현상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탠스가 다소 좀 바뀐 형국에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리스크를 또 보고 수익성 훼손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리스크를 최대치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아마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는 조금은 생각보다 많이 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셀메이커를 포함한 최근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하락이 실적 추정치 단기 하향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불가피한 건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지 네.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데 사실상 북미 시장 성장성이나 정책 리스크가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판단하면서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뷰가 좀 낙폭 과대에 대한 뷰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어쨌든 좀 2차전지가 네. 좀 좋지 않고 근데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좀 제가 시장 보면서 느낀 거는 코스피의 그 전통주들이 확실히 강하고요. 강한 것 같고 코스닥이 흔히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쪽 섹터 뭐 오늘 보니까 루닛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뭐 에코프로 또 JYP 엔터 SN 같은 이제 올해 어쨌든 증시에서 이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이들 업종들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결국 선물 움직임이었잖아요. 네. 현물보다는 선물 움직임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차익거래 관련된 포지션을 워낙 높게 하방으로 좀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갚는다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역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은 선물을 1,740억 정도 현재 사고 있고 뭐 현물은 한 860억 정도 팔고는 있지만 역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땡겨주니까 기관들이 약 2천억 정도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은 자금이 도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아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뭐 방어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뭐 통신주라든지 그다음에 KB금융을 포함한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KT도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기아, SK텔레콤 그다음에 KB금융, 그다음에 일부 이제 방산주 아침에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뭐 포스코 DX라든지 그다음에 LG노텍, 그다음에 GS 두산 뭐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은 매도를 그래도 창구 단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아직은 아침에 나오는 종목들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형주 중심의 수급은 역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 들고 LG이노텍도 역시 뭐 애플 관련된 수혜주였는데 결국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그러다 보니까 반등세가 3%대 정도까지 꽤 올라오고 있고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뭐 SK텔레콤, LGU 플러스 KT와 같은 종목들이 방어주가 한 3% 가까이 지금 올라오면서 통신주 3%면 거의 상한가 같은 기분이 그죠. 들거든요. 예. 이 정도까지 주가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좀 코스피 쪽에 좀 무거웠던 기업들에 좀 힘이 실리고 네. 코스닥은 좀 약간 힘이 빠지는 사실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성장주가 강한데 그 논리도 오늘은 좀 통하지 않고 어쨌든 한국 증시는 전통주들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수급적으로 보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주식을 좀 많이 사네요. 한 네. 2천억 가까이 사는데 이게 오늘 금융투자가 무려 1,800억이나 좀 사고 있고 외국인은 또 반대로 팔고 있는데 사실 금융투자는 좀 약간 그 단기 좀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매매가 좀 연속적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연기금도 좀 일부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2,400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선
조금은 그래도 여기서는 좀 담겠다라는 의도인지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역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가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뭐 환율도 그렇고 뭐 국채금리도 당연히 중요하죠. 두 가지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그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장중에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율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두 개가 좀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시장은 사야 되는 국면이라 말씀드렸었고 네.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주까지의 한국의 코스피 기준 밸류에이션이 9.9배, 그러니까 10배가 깨졌거든요. 충분히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지금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왔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역시나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 흔드는 플레이를 지난주까지 했었기 때문에 과도한 뭐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물을 돌리면 결국은 기관들은 지금 금융 투자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프로그램 포지션에 따라서 프로그램. 기관들은 결국 프로그램으로 어차피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지션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기관을 점점 더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시장이 우리가 시작했을 때 선물 포지션을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2,600억까지 외국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규모가 커진다면은 결국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는 결국 더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대형주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제가 좀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약간 차별성은 있겠죠. 근데 지금 어차피 뭐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딱 일단 시장을 받쳐줬고요. 중심을 잡아줬고 그다음에 IT 가운데서도 셀 업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잡아주고 있고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 2, 3%씩 올라가고 있고 그럼 통신주 3%대 급등하고 있고 그럼 유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원유 관련된 S-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주까지 오늘 뛰고 있어요. LG화학,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다 괜찮습니다. 금호석유까지 괜찮고요. 더군다나 증권,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보험 다 좋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지금 합병 관련된 정신호가 나타났다. 그래서 큰 그 기업이 이제 그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합병 관련된 네, 의사를 할 맞아요. 수 있는 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정신호가 올려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도 한 4% 정도 올라가고 네네. 있거든요. 삼성바이오 실적이 좋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회사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꽤 좋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대형주 가운데서 크게 빠지는 코스피 종목들이 크게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호텔 신라가 좀 안 좋긴 한데 네. 이게 중국 소비주인데 오늘 또 항공주도 안 좋고 네. 좀 레저 쪽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중동 이슈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좀 유독 좀 이쪽이 레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여행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네. 뭐 당장은 뭐 아니겠지만 네.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유가 급등. 항공주가 미국에서도 빠진 것들이 결국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빠지면은 결국 이제 뭐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뭐 티켓 가격도 올라가게 네. 되고 그 수요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문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항공 여행 이런 쪽은 결국은 이제 전쟁과 관련된 센티먼트적으로 조금 악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역시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나 다른 쪽은 또 오늘 또 리포트가 매수 네. 리포트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이런 텍스프리 관련된 텍스 리펀드 이쪽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수요는 좋은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걸 뭐 너무 지금 당장 악재로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근데 네. 이제 항공주는 실적을 좀 열어봐야 되겠죠. 3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최근에 유가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정말 3분기에 성수기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도 한번 숫자적으로는 좀 확인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좀 쉼없이 또 한번 좀 달려봤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오늘은 증시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이 주말에 좀 걱정을 했던 게 미국 증시가 되게 고용이 좋으면 원래 좀 악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뚫고 어쨌든 이제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급등한 배경은 결국 고용은 지금 고용 좋은 게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고용은 이미 피크아웃 쳤다라는 인식이 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해서 이제 전쟁 이슈가 없었으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이제 전쟁이 터졌죠. 이제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또 당연히 네. 한번 겪어봤기 네, 네. 때문에 아 단기적으로는 조금 또 시간이 걸리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잘 끝난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휴전 얘기도 나오고 네. 제일 걱정했던 그게 이제 이란이 만약에 진짜 개입한 게 딱 이게 밝혀지면 유가를 급등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사실. 수도 네. 있고요. 대선에 대한 영향도 그죠. 있죠.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이제 차후에 네. 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가면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 맞아요. 고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사실 트럼프가 만약에 뭐 대선에서 이긴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국내는 또 2차 전지 센트리가 네. 다 좀 약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물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법안들이 갑자기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센티적으로 약간 좀 뭔가 과거에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것들이 좀 음. 이렇게 센티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이 될 수 네.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근데 국내 증시에는 어쨌든 이제 이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나쁜 쪽으로 좀 반영이 안 되면서 좀 다행히 국내 증시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오래 달려왔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10월 달 또 이제 진입을 했고 연말까지 이게 수급 이슈가 좀 남아 있잖아요. 항상.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코스피는 좀 편안한데 코스닥은 수급 부담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 이슈가 좀 다행히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안 주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는 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금리가 꺾여야 이게 모든 게 좀 이게 편안해지거든요. 투자하기도 편안해지는데 어쨌든 그 빌미를 또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는 오늘 연휴 끝나고 오늘 상당히 좀 탄력적인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고 금융 투자가 또 들어온 네. 거라서 이게 언제 맞아요. 또 매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벌써 뭐 외국인들 선물을 벌써 네. 3,600억까지 좀 전에 제가 2,600억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000억 정도 더 사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리포트는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읽어왔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대부분 또 전쟁 얘기여가지고 소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또 네. 또 박근영 부장님이 또 공교롭게도 또 소개를 또 해주셨어요. 네. 한 2개 정도. 네, 그래서 네, 네, 네. 오늘 리포트는 좀 넘어가고 제가 또 내일 또 다른 리포트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제 거의 오늘 이 중동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 네. 예, 오늘은 조금 따로 좀 준비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잠깐만 좀 광고 잠깐 보고 와서 또 마무리를 저희가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낮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8살 민재는 집안의 곰팡이와 지독한 매연으로 폐렴과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반지하에서도 민재의 밝은 꿈은 자라납니다. 카카오 가치가치 또는 네이버에서 거모 복지관을 검색하시고 우리 주변의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 사랑의 열매와 거모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아침. 제 하루는 운조 커피의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프로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방일로 스팅된 신선한 원두만 사용하니까요. 어제는 예가체프 게이샤, 오늘은 뭘 마셔볼까? 매월 다른 주제로 블렌딩돼서 배송되는 월간 운조 커피. 사무실과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오늘도 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좀 증시가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고 아까 코스닥은 좀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다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코스닥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5.9포인트까지 올랐고 상승이 한 956개 정도, 하락은 이제 536개니까 상승 종목이 이제 늘어나면서 일단 코스닥 개별주들도 이 코스피 상승에 이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이 오전에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말 다행히 전쟁이 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그리고 미국의 그 이제 금리가 좀 꺾인 데다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유가가 혹시 이러다 $100 넘어가면 어떡할까 네. 이 부분을 좀 걱정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까 시간회에서도 제가 좀 보니까 유가가 더 못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예. 유가가 올라가다 주춤했죠. 근데 상승폭이 좀 그러면 줄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저번 주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 유가하고 환율 얘기를 좀 아니 그 유가랑 그 금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박근영 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10월달 이제 둘째 주인데 조금 분위기 이 두 가지 면에 봤을 때는 네.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는 건지 아직은 더 그렇- 경계해야 될지. 그렇죠. 이제 FMC 쪽은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네.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까 말까 네. 고민을 네.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이미 국채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한번 올리는 것 이상의 금리 수준이 반영됐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번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네네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쪽으로 오히려 가고 그런 있습니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뭐 국지전으로 있던 전쟁 비슷한 게 뭔가 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리를 또 올려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그리고 국채 금리도 이미 지난주에 오버슈팅이 나왔고 유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가에서 콜하고 숏에 대한 비율이 11.4배까지 급등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관련된 비율이 10배 이상 갔을 땐 추가적으로 상승이나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네네. 국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포지션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들이 이미 역사적 그 상단을 지났다는 점에서는 유가에 대한 상방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하방으로 방향성을 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주말 사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국지전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살짝 뛰었지만 그죠. 더 뛰기는 좀 만만치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서 산유국들이 지금 다른 쪽이 주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틈을 타서 다른 산유국이 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조그만 나라들이 증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원유를 많이 내다 팔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아직은 있다. 이게 뭐 더 전면전을 가거나 전쟁이 커지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가는 이미 빠졌고 그다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뭐 여기서 V자 금바등이 나와서 갑자기 뭐 2650까지 종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간다 보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좀 다지는 국면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말 사이에 그 이슈가 있은 이후에 오늘 급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그래도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뭐 댓글창에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좀 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이 네네.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비차익이 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차익 거래 포함해서 어떤 순매수 선물 순매수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일부 지금 비차익 거래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비차익 거래는 싸기 때문에 그냥 사는 그죠. 거예요. 예. 그죠?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 분할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그 프로그램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선물 쪽에서 5,300계약 정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아쉬운 게 외국인이 현물까지 대량으로 샀으면 진짜 이제 확실히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현물은 좀 팔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선물 쪽에서 일단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게 금융 투자에 매수를 일으키고 있고 또 연기금이 그동안 좀 주식을 좀 팔았다가 이제 그 오늘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걸 보니까 네. 연기금 입장에서도 지금 구간대 그러니까 2,400 초반대에선 좀 그렇게 크게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좀 오히려 좀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저가 매수도 좀 일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이제 대부분 코스피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좀 코스피가 더 위에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상승 섹터를 한번 조금 섹터별로 좀 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 뭐 주시면 좋을 그것만 것 같아요. 봐도 보면 네. 역시 이제 LPG에 관련된 종목들도 꽤 주가가 올라가죠. 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쪽으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준항 에너비스, S-오일, 뭐 극동유화, 흥구석유 뭐 이런 특히 이제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가죠. 네.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도 꽤 좋고요. 뭐 그다음에 뭐 글쎄요. 자전거 섹터는 한국석유가 있기 때문에 섹터가 그런 것 됐나요? 같아요. 뭐 예. 빅텍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한국석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윤활유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 업체들도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죠. 뭐 GSI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들은 대부분 좋은 거예요. 그죠. 유가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정유주 당연히 오늘 괜찮고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또 초전도체주가 오늘 테마성으로 또 움직이기 네. 시작합니다. 신성대사테크를 포함해서 서남 등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건 좀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방산 쪽이 역시나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 쪽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이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드론도 이게 뭐 전쟁으로 보는 건가요? 일단 드론 관련주도 드론도 전쟁으로 봐야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대부분 좀 움직임이 그렇죠. 나올 것 같고 뭐 IT 대표주가 좋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SDI, 삼성 SDI,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등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례적으로 뭐 통신주들, 뭐 SK텔레콤, KT, LGU 플러스가 3%에 가까운 뭐 주가 플로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 셀 업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솔루션 등등도 강세이고요. 그리고 뭐 조선 업종들도 괜찮네요. 뭐 조선 그리고 해운주들도 지금 BDI 지수가 굉장히 좋죠. 네, 많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2,000포인트 가까이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해운이나 조선 쪽도 여전히 분위기를 타고 있고 피팅 업체들은 3분기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매출액은 좀 빠지는데 영업이익률은 3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프리뷰 실적들이 나왔는데 그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지금 피팅 업체들이 3분기까지는 선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이익률에 대한 수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좀 빠지는 대신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잘 나올 것이고 4분기부터는 물량 증가가 나올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서 아마 피팅 업체를 포함한 이쪽도 상당히 조금은 4분기 정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방산 전쟁 테러 쪽이 상당히 좋은 건 똑같고요. 뭐 그 외에도 쭉쭉쭉 내려가면 뭐 글쎄요, 뭐 UAE 거의 뭐 많이 오르네요. 오늘. 그렇죠. 네. 뭐 은행 쪽도 굉장히 좋고요. 네. 뭐 BNK, DGB, JB 특히 이제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은행 통신을 있죠. 보니까 사실 올해 상반기에 완전히 왕따당했거든요. 네, 거의 맞습니다. 뭐 거들떠도 안 보던 업종인데 확실히 이제 8월에 장이 꺾이면서 이게 좀 가치 주장세로 약간 좀 바뀐 감도 있는데 네.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또 높아졌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주도주가 된 것 같은 약간 네. 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사실 뭐 9월 달만 놓고 보면 보험주하고 그다음에 뭐 은행주들이 네, 꽤 많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좋았죠.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한 4-50% 네. 올랐으니까 상당히 무슨 성장주처럼 네.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돔이요? 아이언돔. 네. 글쎄요. 한번 좀 찾아보시죠. 저도 글쎄요. 거기에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네, 뭐 그 예. 부분은 뭐 저희도 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네, 조금 더 좀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뭐 그 외에도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도 좋고요, 당연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는데 그 2차 전지 장비 업종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10조 원 정도 이상 뭐 쏟아질 그거 것이다. 얘기했더라.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럼 4분기 하반기 되면은 LG 엔솔 관련해서 지금 장비가 한 70% 이상은 LG 엔솔 쪽에 관련된 장비 발주가 급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 장비 발주 관련된 부분들이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있을 그죠. 수 있다는 점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기계 쪽도 괜찮습니다. 해인이라든지 일부 뭐 이게 제공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외에도 지금은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두산 밥캣 이런 쪽도 상당히 좋고 변압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9월달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압기 전력기기 쪽도 8월달 약간 주춤했어요. 근데 이게 월별 단위로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8월달은 휴가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쉬어가는 뭐 회사들이 좀 있었지만은 9월달 지표가 또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변압기 쪽도 역시나 죽지 않았다.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장비주들도 뭐 괜찮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안 좋은 건 뭐예요? 근데 오늘 좀 강세장인데 이 와중에도 아까 제가 뭐 여행이겠죠. 예전 항공. 쪽 좀 말씀드렸던데 네, 네. 안 좋은 여전히 쪽은 안 좋죠. 그렇죠. 여전히. 예. 항공 저가 항공사 역시나 좋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관련 주로서 이야기됐던 쪽도 역시 이게 좀 좋지 않죠. 네옴시티가 아무래도 좀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이게? 것도 있고요. 중동 지역에 뭐 지금 전쟁 나는데 무슨 네옴시티 건설이냐 그러겠죠. 이럴 수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그쪽 전쟁 났는데 사우디에서 편안하게 네옴시티 짓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실체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외에도 뭐 면세점 이쪽도 역시 항공 쪽이 좀 그러기 때문에 역시나 같이 조금 주춤하게 가는 네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통신 장비 쪽도 최근에 조금 KMW는 그래도 뭐 2%대 올라가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레인 그다음에 코이버 이런 쪽은 올라가지만 뭐 일부 종목들 좀 급락세,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이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빠지는 쪽으로 보이긴 한데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뭐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주로 예전에 거론됐던 KMW라든지 뭐 삼지전자, 우리로
뭐 코이버 뭐 이런 쪽은 좀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는 것 음.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부 여행이나 이런 게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항공도 좋지 않고 화장품 쪽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 그리고 일부 이제 뭐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렸던 이 전쟁과 관련 쪽에서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보이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중국 쪽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네. 점에서는 반도체 쪽을 포함한 장비 업종, 그리고 2차 전지는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매도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침에 빠졌다가 일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플러스가 돌기 시작한 모습들이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 장비주들 괜찮고, 그다음에 대형 IT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역시 배당 관련된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네. 점. 그리고 에너지주들 좋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지수가 빠질 만한 구석이 그렇죠. 별로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을 포함한 제약바이오도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10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등등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모멘텀을 아직 가지고 네.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섹터별로 좀 가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부장님이 아주 잘 좀 정리해 주셨고요.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일정만 잠깐 제가 좀 이제 구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일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뭐 물론 이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지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내일 또 기아가 그 EV 데이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기차 아마 라인업들도 공개할 것 같은데 좀 좋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월 10일은 미국의 이제 이번 주 좀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요, 미국의 물가에 따라서 국내와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계속 우리가 유가 체크해야죠. 유가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유가에는 호재죠. 네. 호재가 나왔는데도 유가가 더 못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전쟁 리스크를 크게 안 본다는 얘기가 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랑 미국의 국채 금리 보면서 일단은 좀 계속해서 전반적인 매크로 세양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또 계속 아침마다 그런 부분들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오전에 좀 굉장히 급등하면서 이렇게 좀 출발했기 때문에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네, 나오시죠? 오늘 저녁 네. 나오고요. 이번 주 아침 방송은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대신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종효 위원이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조금 일정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까지 나오기 네네네. 때문에 김종효 위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제 얼굴을 좀 쳐다보시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 얼굴 보는 게. 아, 뭐 네.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너무 뭐라 네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래도 얼굴 좀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그 10월 10일인데 오늘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에 또 그 박근영 부장님 또 나오시는 방송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좀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